심지어는 이 사람 진짜 어떻게 부자가 됐지?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 이게 부자가 되는데 지능이 높은 거는 절대 필요 조건이 아니구나. 보통 지능이 막 엄청 높지는 않은 분들이 사업적으로는 훨씬 더 성과를 많이 내시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피디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똑똑한 사람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야 돈 잘 버는 거 아닌가요? 저도 약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수백억대 부자분들, 투자로 뭐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지능이 높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사람 진짜 어떻게 부자가 됐지?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얼마나 머리가 안 좋아서.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 회사도 한 번도 다녀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이게 부자가 되는데 지능이 높은 거는 절대 필요 조건이 아니구나 라고 확실하게 깨달았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웨덴에서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이제 목표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을까?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벌지 않을까?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를 들어갔는데, 막상 결과를 까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능이 어느 정도까지는 6만 유로 정도까지는 지능이랑 돈 버는 게 부가 어느 정도 자산이 비슷하게 비례를 했는데, 그걸 넘어가는 순간 오히려 약간 역전되는 현상도 일어났다는 거죠. 아, 그 이상의 소위 말해 상류층들은 지능과 부가 막 비례하지 않았다. 그쵸.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는 상위 1% 부자들 있잖아요. 진짜 찐 부자들의 지능이 그 바로 아래 단계, 상위 2%에서 3% 정도 되는 부자들, 그 부자들보다 지능이 평균적으로 다 낮았다고 해요. 이거는 완전 그냥 빼박인 거죠. 지능이 높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된다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해외 연구 결과고 표본도 되게 애매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연구자들은 절대 표본이 적게 연구하지 않죠. 한 6만 명 정도, 거의 5만 9천 명 정도의 연구 표본으로 디테일하게 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님도 이거에 공감하신다 하시잖아요. 저는 완전하게 공감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부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은 실행력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 실행력이 좋으려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지만, 오히려 너무 지능이 높으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학력도 좋고 좋은 회사를 이제 다니다가 나오고 가정 환경도 좋고 일반적으로 좀 인프라가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눈치를 진짜 많이 봐요. 내가 뭔가 이런 걸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내가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뭔가 마케팅을 하거나 세일즈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팔거나 이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되게 눈치를 많이 보고 실행을 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하면 항상 칭찬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배팅하고 실행력을 발휘할 때 겁나는 거죠. 아, 내가 이걸 했을 때 뭔가 실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더 안전한 선택들, 여태까지 해왔던 선택들만 좀 하는 경향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아는 게 힘이다 말인데 반대로 아는 게 독이고 많이 갖고 있는 게 리스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약간 요즘에는 하는 게 힘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는 게 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는 거는 오히려 요즘 시대에서는 약간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하는 거는 지능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인프라가 안 좋은 사람들이 실행력이 훨씬 더 좋고 그냥 바로 그냥 배팅, 잃을 게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이럴 게 없고 잘 모르니까 일단 부딪혀보자. 네, 그렇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미용사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전에 클라이언트로 뵀던 분인데 그렇게 사실은 엄청 똑똑하거나 하시진 않아요, 솔직히 말했을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헤어 디자이너들은 인턴 생활부터 시작해서 디자이너가 되고 거기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고객들을 쌓은 다음에 내가 실력이 좀 되겠다 하면 이제 좀 마음을 먹고 독립을 해서 자기의 헤어샵을 차리고 이런 수순으로 가는데, 그분은 인턴 기간을 일반적인 평균 수준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인턴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성장이 너무 느리고 배우는 게 느려서 나중에 창업을 할 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창업하면 망할 것 같아, 손님이 올까? 이런 걱정하던 시간에 그냥 뭐 하는 거지 하고 그냥 실행을 한 거예요. 매장부터 질렀대요. 그냥 보증금이랑 임대료 계약부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해요. 눈치 볼 것도 없이 다른 디자이너들이 제 인턴도 2배로 했던 애고 실력도 별로 없는데 제가 창업을 한다고? 이런 시선에 다른 사람들을 걱정해서 창업을 못 하는데, 이분은 그런 걱정 없이 그냥 뭐 본인 생각만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 지금 건물주 됐습니다. 아, 진짜로? 네, 진짜 싫어해요. 나이가 젊으세요. 30 중반 정도? 지금 건물주 되셨고 이미 2호점도 내시고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계세요. 강의도 하시고. 두 번째는 지능이 좀 낮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도덕성보다 본능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요. 안 좋은 표현 같은데.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전문 용어로 모럴 해저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사실은 도덕적 해이라고 불러요. 이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를 발생시키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확률이 높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첫 번째랑도 엮이는 부분이긴 한데 도덕성이 높으면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사회적인 눈치,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세일즈를 할 때도 하려면 진짜 잘 파는 생각만 해야 되는데 뭔가 어그로를 끈다든지 후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경계심이 강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전문직이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변호사분들이나 병원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많은데 대체로 이제 전문직 분들이 지능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학력도 좋고 인프라도 좋고 하셨던 분들이니까 고객들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원장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다른 내 동료 변호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기에 초점이 다 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성인인데 이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과장해서 이렇게 후킹하거나 어그로를 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약한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완전 대놓고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뭐 블로그든 어떤 시점에서든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할 때는 후킹이 필요한 게 사실인데 이거를 전혀 못하는 그런 성향 분들이 많으신 거죠. 지능이 높을수록. 근데 반대로 지능이 높지 않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게 좀 훨씬 덜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공격적으로 세일즈랑 마케팅을 훨씬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모럴 해저드라는 게 불법이라는 관계인 게 아니고 그렇죠. 도덕적인 거죠. 불법이랑은 좀 엄연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런 케이스들은. 제 주변에도 부동산 전문가분 계시거든요. 두 분 케이스를 그냥 딱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지적이신 분과 그리고 모럴 해저드를 조금 발휘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두 부류의 부동산 전문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보면 지능이 높아 보이시는 분, 이분이 부동산 투자나 이런 전문성이나 전문 지식들은 훨씬 더 많으셨어요. 부동산 투자 경력도 길고 훨씬 더 많은 사례들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세일즈를 하거나 해서 이제 부동산 교육을 판매할 때 훨씬 더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을 노출하는 것도 훨씬 꺼려 하시고 자산을 노출한다고 해도 혹은 월세나 이런 것들을 노출을 한다고 해도 되게 보수적으로 작게 최대한 본인에 대해서 어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소극적이셨어요. 결국에는 강의가 판매량이 되게 적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분은 부동산 투자를 하신 지 오래되시진 않았어요. 근데 모럴 해저드를 좀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셨고 그래서 되게 건물주가 되시긴 하셨지만 부동산 전문성으로 보면 아까 전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약하신 분이셨거든요. 이분은 강의를 하실 때 본인 자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이 부동산의 좀 높은 가치를 베팅하면서 이 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일즈를 강하게 자신있게 본인 어필도 강력하게 하시면서 강의가 훨씬 더 매출이 많이 나왔던 이런 경험들이 있었죠. 근데 두 가지 케이스뿐만 아니라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분야도 그렇고 부업 분야도 그렇고 사업 분야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세일즈와 마케팅이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럴 해저드를 좀 발휘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지능이 막 엄청 높지는 않은 분들이 저는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이 사업적으로는 훨씬 더 성과를 많이 내시는 경우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사업은 그런 과감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훨씬 유리하죠. 세 번째는 제 주변에 사실 진짜 똑똑하신 분들 많거든요. 이 똑똑하신 분들 어디서 제가 많이 발견했냐면 수강생 분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학력도 되게 높고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근데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그 강사분들보다 돈을 못 벌어요, 항상. 왜 그런지 아세요? 보니까 이분들은 계속 새로운 걸 찾아다녀요. 아까 말했잖아요. 아는 게 힘이 아니라 하는 게 힘이라고. 근데 이분은 이제 알고 이해했어. 그러면은 오케이, 나 이거 알았고 다음 거 배워야지. 계속 알기 위해 노력하세요. 뇌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머릿속에서는 엄청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이런데 사실상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계속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하나를 시작을 하더라도 꾸준히 가지를 못하는 거죠. 뭔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계속 강의를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돈 벌어야 되겠어 해서 하나를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주식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시간이 쌓여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특히 전업 투자업이라는 거는. 근데 이분들은 빨리 돈 벌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주식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뜨거든. 그러면은 아이, 주식 지금 시대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부동산으로 갈아타요. 근데 부동산으로 갈아타보면 또 다른가요? 똑같아요. 부동산도 시간이 쌓여야 되고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부동산 하다 보니까 아이씨, 이거 아닌 것 같아. 요즘 코인이 돈 벌다는데 코인으로 갈아타요. 코인 똑같아요. 뭐 하나 꾸준히 못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분들은 머리가 회전이 빠르고 아는 것도 많고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하지만 실행을 하긴 하는데 꾸준히 가질 못합니다. 근데 뭐든지 사실 시간이 쌓여야 이게 자산화가 되고 전문성이라는 것도 복리로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갈아타고 하다 보니까 자산이 안 쌓이는 거죠.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단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빵 터질지 몰라도 사실 오래가지가 못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지능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은 머리 회전이 빠르지 않다 보니까 제 주변의 사례예요. 청소업체를 차렸었고 주변에서는 그분한테 오히려 뭐라 했다고 해요. 요즘에 시대가 어느 시대, AI 시대인데 왜 갑자기 3D 업종을 시작해가지고 나이도 젊은 사람이 신기술을 배워가지고 창창한 길을 가야죠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대요. 그분 지금 엄청 잘 됐습니다. 동업자 두 분이랑 같이 시작하셨거든요. 네. 청년들이 시작한 청소 스타트업 이렇게 만들어서 광고
공보도 때리고 되게 트렌디하게 마케팅이랑 세일즈를 잘해요. 우직하게 그쪽 업계에서 지금 벌써 한 5년 차 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엄청 완전 자리 잡았어요. 성공하셨죠,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느꼈던 게 이게 지능이 높고 이것저것 빨리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분야에 지긋하게 오랫동안 복리를 쌓아가면서 전문성을 쌓고 고객들을 쌓아가는 게 훨씬 더 자산화가 되는구나. 그리고 지능이 높지 않은 분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제가 진짜 부자들을 많이 보니까 결국에는 꾸준히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가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인데, 하는 것이 힘이다를 넘어서서 꾸준히 하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능이 본인이 높지 않더라도 꾸준히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실행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모든 분들이 다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